안녕하세요. 황승혁입니다. 네, 짧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과가 이제 싹 다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듯한데요. 이게 변화가 좀 제가 느끼기엔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 교과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 출제 경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럼 수업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이렇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실제로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라든가 보시면 그냥 어떤 이제 모식적인 그림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죠. 근데 개정을 하고 난 후를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아셔야만 이제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꼭 연력학에만 이런 건 아니고요. 개정 전에는 그냥 이제 건전지라든가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됐다면 개정을 하고 난 후에는 이게 이제 현실에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아닌 듯 하지만 이 배웠던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제 좀 쉽지 않게 이제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물론 상위권 아이들에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큰 차이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뭐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물리 1, 물리 2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물리 1이 물리 학으로 좀 바뀌었고 물리 2라는 건 진로 선택으로 바뀌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역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 뭐이 정도고요. 그래서 개정물리의 특징이라고 하시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회전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산업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시들을 많이 끌고 들어왔죠. 또 하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축전기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왜 들어왔을까? 축전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전기가 사실 전지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좀 맞물려 가지고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덜어낸 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덜어졌냐라고 하면 좀 아이들이 좀 난감해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덜어져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좀 들어왔고 뭔가 현실과 이렇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들은 좀 이제 덜어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면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아무튼 이렇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거 이제 나눠드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얘네들도 사실 되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기초라는 게 들어왔는데 과학의 기초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대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배우는 아주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됐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컴퓨터를 그냥 쓰잖아요. 컴퓨터의 가장 간단한 원리부터 이제 사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과학과 미래기술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내용들이 있지만 뭐 빠진 내용들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빠져 있고 뭔가 이제 현실에 적용할 만한 것들은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이게 통합과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단원인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현실에 적용할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왔고 아닌 것들이 좀 빠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통합각을 이제 무조건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 이제 내신 조금 이제 잘 보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통합과학 수능이 좀 어떻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냐면 통합형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 가지고 좀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EBS 교재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EBS 교재. 어떤 게 좀 들어왔냐면 통합형 문제라고 해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맨 뒷부분에 4문제씩 통합형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까? 그런 식으로 수능을 출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통합 과학에 대한 수능 문제에 대한 예시를 이제 많이 냈고, 그걸 이제 인터넷을 보시면 뭐 유튜브만 보셔도 그거 해설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엔 뭘 나타내는 걸까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과학 수능은 그러니까 통합형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거를 막상 이제 수능 때 가서 준비를 하면 준비가 되겠지? 절대 되질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출연했던 그 어떤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려 1시간을 넘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예시를 드리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하환원이라는 게 이제 실제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게 되면 산하환원만 이제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냐면 산하환원이 이제 광합성이랑 사실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산하고 어떤 부분이 환원인지에 대한 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 같으면 산화환원이 그냥 화학에서 끝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생물로도 이어지고 그게 물리로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수능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좀 준비를 하라고 계속 해가지고 옆에서 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준비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통합과학은 뭐 이렇다. 각 단원의 연관성을 알아야 된다. 결국에 이제 통합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 학교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항의를 좀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학교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내신 대비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풀어준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풀어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그림부터 봐도 뭔가 되게 유사하죠.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되게 유사하죠. 네, 지금 자랑하려고 계속 얘기를 천 중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유사하죠. 어, 예, 예, 사실상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뭐 나름의 분석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둘이 이제 비슷할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누님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셔서 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교육열이 과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 과한 지역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데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서 나는 이제 내신 문제를 출제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들 전부 다 어디서 이제 가져왔냐면 평가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오늘부터 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다 이제 봐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학교 시험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출 만한 문제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그 홈페이지에 머물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이제 교육부 지침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면 거의 강남권은 문제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보내준 건데 되게 쿨하죠? 92점? 네.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충격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물리는 92점이에요. 근데 수학이 34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물리는 항상 수학이랑 좀 맞물려서 갑니다. 수학이 안 되면 사실 물리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학생이 92점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학교 시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 푸는 패턴을 사실 외운 거죠. 외웠습니다. 저도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랑 이게 계속 있으면서 외워 이씨 그러면서 뭐 이런 걸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이 학교도 항의를 해서 네. 그림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잘 읽어보시면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네. 한마디로 같은 데서 베꼈다. 네.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 중에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도 거기서 이제 가져왔고 저도 가져왔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조금씩 바꿨는데 둘 다 굉장히 조금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그림을 가져다가 저분은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성의껏 옆에다 뭐라도 하나 이렇게 뒀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 같은 실험이죠. 같은 실험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대치 지역 외에 이제 다른 지역들도 수업을 하러 가요. 하러 가는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오히려 외곽 지역이 문제 맞추긴 더 힘들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맞추는 게 더 힘들다라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게 약간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거의 결정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같은 실험이죠. 네. 같은 실험을 가지고 실제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분석은 해놨는데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11월 16일부터 일요일 오전입니다. 10시죠. 3시간 동안 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립니다. 역시 11월 16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인데 9시에 수업이 끝나면 사실 저는 별일이 없어서 이때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해가지고 뭐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아까 이제 그 통합과학 수업 들었던 아이들도 그 시간이 되면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 예. 사실 저 좀 굉장히 좀 놀랬던 게 칸다 선생님들이 좀 겸손하세요. 겸손하셔가지고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에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는 넣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물리올림피아드를 되게 오래 했어요. 한 25년 했었는데 매년마다 최우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근데 왜 하필이면 2018년 거냐라고 하면 저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요. 저 화분이 제일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저게 실제로 사진이라 그런데 여기 바닥에서부터 거의 형광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뿌듯한.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매년마다 오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쌤, 저 서울대 의대 합격이요. 네. 이런 학생은 늘상 있는 거라.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치 않게 이제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네. 매우 핫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물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배출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굉장히 실력이 있다.
근데 이 학생이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이 국가대표가 되면 뭘 하냐면 청와대에 초청이 돼서 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이스트에서 그 어떤 학생이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가서 얘기를 잘했대요.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 홍보용으로 좀 써야 하니 사진을 한 장 좀 찍어줄 수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다른 카톡이 쭉 있는데. 그래서 저기 보시면 국대들이랑 만찬을 했는데, 예, 카이 졸업식에서 누가 끌려간 날 점심에. 그중 저만 유일하게 성공함. 네. 그래서 저 학생이 저걸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국가대표여서, 예, 그분과, 예, 저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